형, 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참 행복한 게 요즘 이렇게 오늘도 지금 유튜브를 할 때 무엇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챌린지, 도전이란 말이죠. 그렇지, 도전이란 말이죠. 우리의 루트를 지금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건데 이 유튜브 같이 하는 건 우리의 공동 도전인데 형의 개인적인 도전 이거 좀 듣고 싶네요. 형은 뭐고 나는 뭘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도전하고 있는 게 꽤 많은데 꽤 많네. 일단 빨리빨리 간단히 얘기하면 네. 코로만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무리되지 않고 달리는 거를 즐기면서 주변을 보고 주변을 즐기면서 10km 정도를 편안하게 일단 하는 거가 일단 도전.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과 파트너십을 가져서 학생들을 좀 더 성장으로 잘 효과적으로 이제 가이드하는 거가 이번 학기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방법들도 좀 다르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있고, 좀 장기 과제로는 사례관리나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지금 현재는 문제 해결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라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례관리에서 강점 관점을 얘기했지만 강점 관점이 적용되는 프로세스를 조금 잘 정립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고 싶은 거. 그게 또 도전 과제. 좋아요. 그 장기적인 것까지 있는데 형, 그 제 걸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성과들이 있습니까? 성과? 예, 코로 숨 쉬면서 주변 경치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뭐 그 도전 과제는 조금 이전보다 좀 편해졌다? 뭐 이런 것. 지금 내가 처음에는 뛸 때 네. 300m, 400m만 뛰면 코로만 안 되고 입으로 하고 막 네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5km를 코로만 해요. 와, 엄청난 성과. 네. 네. 근데 내가 속도를 조금 줄이니까 예. 5km는 굉장히 편안하게 돼.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면 조금 계속하면 10km도 어렵지는 않겠다. 네네, 그래서 네. 그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과만 해도 큰 건데요. 저도 지금 형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 도전하는 거.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당 관리에 도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당 관리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이 이게 부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당을 요즘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형 만난 일에 가장 몸이 가볍고요. 그다음에 당 수치도 아마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저는 살면서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걸 당 관리하면서 느끼는데 원은정 선생님 아시죠? 원은정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그 한의원에 가서 한의 원장님한테 당뇨를 앓고 있는데 한약이 없냐 좀 지어달라. 그래서 갔는데 1시간 동안 저를 상담하더라고요. 1시간 굉장히 길죠. 보통 5분인데. 근데 그 1시간 중에 평생 잊지 못할 말 하나를 한 거예요. 선생님, 쇠를 삼켜도 소화하는 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드셨어요.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은요, 이거 하나만 하면 잡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대식가에서 미식가가 되시면 됩니다. 만약 좀 적게 드세요 이랬으면 저는 당 못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발심, 다시 먹고 싶은 욕구.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맛있는 걸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는 걸 많이 드시던 삶에서 맛있는 걸 맛있게 드리면 저는 그 말을 그부터 지금까지 실천했더니 몸무게가 13kg가 줄고 당이 400대에서 100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느냐? 이 결핍 욕구를 계속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저는 음식과의 전쟁을 했을 거예요.
좋아하는 거 실컷 먹어도 돼. 그러나 배불리 먹지 않으면 돼. 맛있는 걸 맛있게 먹으면 돼. 그래서 미식가로서의 삶을 계속 도전하고 있죠.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미식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대식가였어요. 대식가 했는데 미식가로 변해서 이게 도전을 계속 이어가게 되겠다. 남은 생 동안. 그걸 하고 있고요. 글쓰기는 매일 아침마다 예전에 첫 번째 책을 2018년 5월에 냈었는데 지금 이제 8권을 내고 원래 2권이 더 예정되어 있고 내년 2권 하면 연필 한 따서 12권 정도가 책이 이제 계약을 다 했어요. 나오게 되는데 글을 쓸 때마다 너무나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한숨을 쉬게 돼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쓰는데 지난달 얘기와 같을 때 그때 한숨을 쉬게 되죠. 왜 내 깊이가 머물고 있는가? 좀 더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똑같은 한 달 전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뜯으면서 또 생각을 하죠. 다른 관점으로 볼 수는 없는가? 그러면 희한하게 자기 불만이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내는 걸 느껴요. 정말 집요하게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그 글감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아르키메데스 유레카하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그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날 어제 썼던 글을 다시 이렇게 쓰면 희열이 올라와요. 희열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해서는 깊이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경험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경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들을 읽기 시작해요. 책들을 읽는데 요즘 책을 보면 책들은 재밌는 책과 깊이 있는 책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책은 별 자극이 안 돼요. 이 흘러가는 강물 같아요. 근데 가끔 바다 같은 책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한 단어가 저를 깊숙이 쑥 끌어내려요. 그럼 그 단어 하나를 묵상한다고 해야 되나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제가 도달하지 못한 깊이에 그불이 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이 희열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요즘은 오늘도 한 권의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다 읽으면서 그 빛나는 보석 같은 단어들 이것들을 가지고 내일 2-3개를 써야지 아침에. 그걸로 이제 좀 설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야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게 아닐까. 이전까지는 정말 보여주는 글을 쓰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냥 보는 글, 그러면서 계속 깊어가는 글. 그래서 이근우 선생님 말씀하셨던 너나 나나 잠수부야. 저 밑에 깊은 지혜를 향해서 평생 내려가는 거야. 그랬을 때 요만큼 얕게 가다가 이 자기 불만이 있을 때 조금씩 더 가는 것. 세월이 필요하지만 도전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겨울에 형에게 주는 책은 원래 썼던 책과는 조금은 더 깊어진 책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나는 참 책을 안 읽는. 저공서적을 늘 읽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게 만화책도 책이고 다 책이죠. 네. 그러니까 전문서적을 주로 읽고 전문서적은 사실 그러니까 읽는 게 다른 게 이제 이선 박사가 쓰는 책은 읽으면서 그거를 느끼는 거고 지혜를 찾는 건데 네. 전문서적은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맞죠? 확인하고. 그래 이거 맞죠?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런 거니까 책을 대하는 거나 읽는 게 전혀 다른 맥락.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좀 아까 왜 내가 오늘 썼는데 이게 다 지난달에 또 이 내용을 썼는데.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이슈구나. 네.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 예전에 어느 그 이름을 밝긴 그렇지만 그분은 선생님 책은 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내 철학이 그런데 얼마나 다르게 나오겠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게 또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깊이에서 제가 이제 하나 첨언하자면 좋은 약을 먹으면 속이 일순간에 편해지거든요. 그것처럼 아까 그 대식가에서 미식가라고 했을 때 그게 평생의 지침이 되듯이 좋은 글이란 미사여구가 아닌 것 같아요. 뼈 때리는 한마디. 제가 이근우 선생님과 유튜브를 하면서 늘 책을 2권 쓰고 행복했던 이유는 뼈 때리는 한마디, 90년 동안 쌓으신 내공에서 그 침묵의 채를 거쳐서 나오는 한마디, 그것이 정말 울림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무엇보다 이 글쓰기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상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에 썼잖아요. 제 삶은 최선희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형이 대식가 미식가 한의원 원장이 말씀하셨다면 형은 문제의식을 가져라. 그 바다 끝까지 들어가 봐라. 하는 것이 제 공부하고 사색하는데 어쩌면 제 책들도 형이 그 얘기가 만들어준 산물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지혜롭다고 교만하는 순간 내 속에 갇힌다. 늘 세상은 넓고 현인들은 많다. 그렇지. 정말 돌아가신 분은 책으로, 살아있는 분은 이렇게 유튜브로 직접 뵈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다. 이걸 느낍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의 이 도전 과제를 네. 연말에 다시 한번 해서 결산을 해봅시다.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도전 됐는지,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달리기를 얼마나 편한지, 길을 얼마나 깊어졌는지 좋습니다. 오늘 또 내가 어느 날 마라톤에서 뛰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제 책을 보면서 맞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